아유, 예. 세무사님 진짜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지낸 것 같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휴가 안 가십니까? 예, 휴가를 못 가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아, 그렇죠. 하긴 지금 뭐 세상이 하도 어수선해가지고 지금. 예, 납세자들이 지금 뭐 거의 뭐 기절 상태입니다, 납세자.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네요 진짜. 지금 뭐 세법이 하도 막 이렇게 막 하도 정신없이 바뀌니까. 그죠? 아니 근데 예. 세무사도 모르는 세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죠? 아니 거기다가 그 납세자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가져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납세자가 세금 내려고 이 세금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예. 도대체 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납세자도 공부하고 엄청 공부해요. 세무사도 엄청 공부해야 되고 예. 지금. 근데 납세자들이 세무사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 자기 거니까. 야, 참 이게 아니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예. 그동안 이제 얘기했던 정부가 얘기했던 그 정부 여당이 얘기했던 그 부동산 세제 관련 그 3법 소위 3종 세트 예. 이게 통과가 됐더라고요. 국회 예, 본회의에서. 아까 4시에 통과됐다고. 예, 보셨죠? 예, 보도자료 그래서 봤어요. 예. 이제 뭐 미통당은 안 나오고 저 민주당만 이제 더불어민주당만 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원안대로 이제 뭐 거의 다 통과가 돼 버렸는데. 예. 아니 그래서 뭐 이걸 한번 뭐 좀 이게 한번 좀 뭐 물론 이제 대략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통과된 내용이 지금 한번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예. 좀 어떨까요?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죠 뭐. 근데 이게 벌써 7월 10일 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발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입법 보완해서 예. 이게 지금 올라간 거라서 이미 뭐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예. 예. 그리고 특히나 지금 취득세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증여취득세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까지 오늘까지군요. 예. 오늘까지 그 일부 증여하는 것 때문에 그 좀 바빴는데 네. 뭐 얘기 들어보니까 구청에는 뭐 정신이 없고요. 아 그래요? 예. 증여 취득 그 세율 올라간다고 예, 해서? 4%에서 이제 8%로 12%로 올라가잖아요. 아 증여 취득세 세율이 예. 지금 현행 4%에서 12%로. 12%. 그러면 3배가 올라가는 세 거예요? 배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네. 제 지금 각 구청마다 난리라고요? 난리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아. 그 지금 법무사님한테 이거를 난리통? 등기 이전을 이제 부탁을 했는데 예. 지금 그 어떤 분은 지금 도저히 바빠서 못 하겠다. 업무 폭주? 폭주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갖고 뭐 난리입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과됐는데 이거 바로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그 부칙에 보면 공고일로부터 한다 그랬으니까. 공고일. 예, 오늘 통과됐으니까 예, 예. 이제 국무회의 정부- 가서 네, 근데 이거 뭐 그때 얘기하기로는 국무회의도 바로 열어가지고 바로 통과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때 부동산 임대 3법하고는 이건 좀 성격이 좀 조금 달라서 다르구나. 임대차 3법하고. 그거는 이제 세입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아, 그러고 급해서 이제 예, 요거는 바로 이제 뭐 늦춰진다고 해서 납세자한테 불리한 게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물론 빨리 가겠지만 근데 증여 취득세를 하여간 이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 공고일 전까지는 지금 이런 현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증여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난리요, 우리가 지금. 빨리 지금 하겠다. 예, 그러니까 난리겠네요, 진짜. 난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좀 어떤 분들이 좀 그러니까 우선 이제 상황이 지금 다주택자들이 예. 우선 뭐 집을 취득도 못하게 하지만 예. 보유하는 것도 힘들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지금 갖고 있으면 뭐 세금 폭탄이죠, 완전히. 예. 그런데다가 팔면은 다 뺏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 방법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찾은 게 증여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도 보면 증여가 예. 실질적으로 그 실익이 있어요. 아, 증여가 양도보다는. 아직도 예, 실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다주택자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증여를 해야 되는데 예. 옛날에는 증여하는데 뭐 몇천만 원, 뭐 1억, 2억만 해도 사람들이 세금 많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20억짜리 하나 증여하면 예. 거기 세금이 증여세가 뭐 7, 8억 이렇게 나와요. 아, 7, 8억이요. 예. 세금이. 예. 20억이면 이제 20억이면 40%니까 8억이잖아요. 아, 그렇죠. 40%니까 그래. 8억에다가 1억 6천 빼면 예, 예. 6억 4천. 공제 빼고. 6억 4천 나오는 데다가 예, 예. 뭐 공제 빼더라도 뭐 한 6억 나오는 데다가 예. 취득세가 또 지금 그 20억이면 예, 예.
그 3%거든요. 네.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 7억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20억짜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이제 3%? 4%? 4%, 예, 4%. 4%. 예. 4% 내던 걸 예. 12%를 내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2억 4천 내는 2억 거예요. 4천이 내는 8천만 원 내는 거를. 아. 그 며칠 사이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건 어마어마한 저거네.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보유해야 되고 네. 이걸 팔 생각이 없다면 또 앞으로 판다 할지라도 예. 이게 증여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서서 지금 사람들이 막 증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증여하려면 취득세 올라가기 전에 증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막 난리죠. 근데 그러면 결국 보유하는 게 낫다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양도를 하면 예. 양도소득세가 지금은 3주택자는 예. 그 68.2%잖아요. 아, 그렇죠. 최고 세율이. 예. 최고 세율이 60. 예. 예. 내년 6월 1일부터는 예. 79.2%예요. 예. 예. 그죠? 근데 그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고 30억 이하는 40%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세율 자체가 다르네. 예, 그런데 예. 양도소득세는 그거 아주 20년 전, 30년 전에 산 사람들 취득가액이 별로 없어요. 취득가액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알 수가 없다. 그죠? 아니 취득가액이 적다, 작다는 적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의 양도 차익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다 세금 내는 거예요. 그렇죠. 60%, 그렇죠. 70%를.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증여는 어쨌든 증여가액에 대해서 이제 40%, 50% 내는 거잖아요. 예. 40% 내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결국 양도세를 미리 낸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양도는 이거 팔아서 70%, 60% 내고 집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증여는 요 세금 내면 이건 잔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객들이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을 하죠. 근데 증여를 뭐 예를 들어 뭐 두 채, 세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다 하진 않을까요? 한 채만 한다. 한 채, 한 그죠? 채. 대부분 한 채. 그러니까 어차피 자녀들한테 한 집 한 채- 채는 있어야 되는 거고. 한 채인데 예. 어쨌든 최대한 한 채만 남기고 다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한 채만 갖고 그렇습니다. 있으면 네. 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집이 대부분 보면 다 좋은 데 있는 집들이에요. 강남에 있거나 용산에 있거나 뭐 예, 예. 이런 집들이라서 예. 이제 이런 집들은 다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장기적으로도.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파는 게 아니다.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갖고 있으려니까 종부세가 엄청나니까. 그렇죠. 지금 종부세 그러면 증여를 하게 되면 종부세도 줄어들죠. 예. 그다음에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게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예, 예. 자녀가 아, 수중자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취득가액이면 증여 수중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은 나이가 30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팔 때쯤 되면 본인이 이제 분가해서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도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해 봤을 때 양도보다는 증여가 낫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러면 이제 증여를 하려면 취득세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난리죠. 예, 근데 이게 좀 정부도 좀 잘못한 게 네. 사람들이 오늘 본회의 통과한다고 하니까 시중에서는 오늘 통과하면 오늘 시행이 되는 내일 오늘 시행이 되기 내일부터 시행이 때문에 되는 걸로. 오늘까지 증여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예? 예측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세금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측 그죠? 가능해야 되잖아요. 형평성하고. 예,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난리 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동산 임대산법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아, 그럼 요번에 제일 하여간 좀 크게 하여간 아까 이제 요번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결국 징여취득세가 좀 시중에서는 좀 가장 좀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이제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지금 앞에 닥쳐서 지금 그런 것이고 예. 사실은 거기에 보면 그 뭐 이 저기 3법에서 내년도에 예. 그 이 저기 양도세 세율을 높인다든지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야 뭐 어차피 이제 종부세도 세율을 예. 높인다든지 예. 그다음에 단기 양도에 대해서 세율을 대폭 지금 올렸잖아요. 40%에서 예. 70% 올리고 막 네.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당장 지금 안 닥쳤으니까 좀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서는 지금
당장은 이 주택을 어떻게 증여할 것인지 이 문제에 좀 많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어차피 이제 저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증여하면 이제 그 취득세 12%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증여를 못 하겠네. 못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못하진 굉장히 좀 않지만 따져봐야 되겠네요. 못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종부세하고 내년도 이후에 양도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세가 80%까지 간다면 최대 80%니까. 그러면 그래도 증여할 사람들은 생길 거라고 봐져요. 그래도 증여가 좀 낫지 더 유리하지 유리할 수 않겠느냐? 있다. 그러면 여전히 앞으로의 시장을 좀 예측해 보면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증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 선택지들 중에서는 좀 뭐 좀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왜냐하면 팔아서 70% 80%를 내고 나면 예. 사실 원가도 안 남는 거잖아요. 그 20년 30년 갖고 있었는데 보유했고 거기에 대한 이자 뭐 이런 거 따져보면 사실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면 다 세금 내기 때문에 네. 그 파는 행위를 지금 선뜻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갖고 있으려니까 종부세 엄청나게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결국 증여밖에 없다.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해서 그 자녀를 분가시켜 가지고 1세대 주택자로 만들어서 향후에 이제 비과세 받도록 하는 뭐 이런 거죠. 1주택자들 입장에서도 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사실 뭐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뭐 종부세 부담이 적지 않다 아직은 뭐 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1주택자들도 지금 1주택자는 그 종부세가 있긴 있죠. 네. 그 고액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죠? 근데 뭐 이제 서울도 뭐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10억 뭐 12억 15억은 뭐 기본으로 근데 그거는 시가고 그다음에 고시가는 또 거기에 뭐 70% 80%고 그렇게 거기에 또 시가 반영률 또 뭐 95% 100% 이렇게 하니까 네. 실제로는 거기다 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그 공제가 또 있잖아요. 네. 장기보유 공제하고 장기보유 노령자 특별 공제에 공제. 있어서 사실은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예. 그럼 어차피 세부담 상한이 또 세부담 있으니까 상황도 그죠? 있고요. 예. 예, 근데 다주택자가 문제이지. 그렇죠.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뭐 물론 몇십만 원 내던 사람이 몇백만 원 내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예. 뭐 요새 종부세 강남은 보통 몇천 뭐 억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종부세를요. 그죠? 예. 예. 실제로 뭐 상담하시면서 뭐 많아요. 뭐 억씩 내는 사람 네,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세표준 12억 이상은 내년도에는 이제 3.6%거든요. 예, 예. 3.6%. 최고 세율이죠. 예. 아니요, 지금 6%인데 아, 10, 올라가서 예, 12억 이상이면 12억에서 50억까지가 네. 3.6%예요. 예. 그러면 30억이면 3억 6천이면 1억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주택자의 경우에. 예. 근데 지금 강남에 뭐 반포나 뭐 이런데 아파트 고시가액이요 보통 25억 뭐 한양 아파트 그렇죠, 저 압구정도 그렇죠. 예. 거의 30억 가까이 가거든요. 예. 그거 두 채면 60억이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한 세금이 거의 1억 넘는다고 1억이 봐야죠. 넘는 거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1주택자들이 종부세 내는 거는 사실 이제 크게 부담이 물론 이제 그분들도 몇십만 원 내다가 몇백만 원 내면 굉장히 부담 크죠. 부담 크죠. 예, 갑자기 늘어나는 거니까. 예. 예, 상대적으로 보면 좀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1주택자가 지금 내년도에 제일 고민스러운 거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지금 내년도에 바뀌잖아요. 예. 이 부분 때문에 예.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의사결정이 아, 지금 그래요. 예, 1주택자들 입장에서는 1주택자라도 9억 넘으면 이제 과세가 되거든요. 예. 근데 9억 넘으면 양도소득세? 양도세가 예. 9억 넘으면 과세가 되는데 옛날에는 과세가 되더라도 10년 보유하면 80% 공제를 줬었어요. 예, 10년 보유하면 80% 공제. 예, 예. 양도 차익에. 양도 차익에 예. 물론 이제 2년 이상 거주는 해야 되겠지만 예. 아, 조건은 2년 이상 거주. 예, 2년 거주하면서 10년 보유하면 예. 근데 내년부터는 보유하고 거주를 각각 40%씩 1년에 4%씩 아, 1년에 4%씩 예, 해서 보유 4% 거주 4%. 아, 요게 그러면 그래서 10년 하면 이제 80%가 되는 거죠. 40%씩 40%씩 8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유도 하면서 거주도 했다. 예, 그러면 두 개의 80% 걸 나오는 동시에 갖추면 예. 80%가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거주를 안 하고 보유만 했다 그러면 보유만 10년을 했다. 그러면 40%는 세금
이제 공제를 못 받는 거잖아요. 보유만 10년이니까 예, 44%씩 40%. 그러면 이제 60%에 예. 대해서는 과세되잖아요. 근데 그 세금이 예. 그 차이가 예.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억 차이가 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금년 말까지 처분하는 예. 것과 내년에 처분하는 것이 예. 이게 몇 억 차이가 나요. 예,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금년에 팔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결국 양도세 부담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뭐 그럴 수도 이렇게 볼 있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 예. 아 보유 기간 그러니까 아니, 거주. 기간이 안 되는 분들. 예, 거주를 못 하신 예, 분들은 예, 예. 예, 보유만 하고. 보유만 하신 분들은 예. 그러면 내년 이후에 팔면 1세대 1주택이라도 예. 세금을 상당히 내야 돼요. 어. 강남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뭐 거주 기간 맞춰서 만약에 아야 그러면 안 되겠다. 야 그냥 전세 준 거 안 되겠고 예를 들어 월세 준 거 안 되겠고 야, 나가세요. 나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럴 살아야, 수도- 예, 예.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 들어가서 살죠. 예. 근데 이제 들어갈 환경이 못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고 들어가서 산다면 이제 10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렇죠, 80%다 그렇죠. 공제가 예, 되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주택자인데. 예. 이거는 뭐 강남뿐만이 아니라 다 해당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다 해당되는 사실상. 거죠. 예. 예, 다 해당되는 거죠. 뭐 상당히 오래 전에 그러니까. 9억이라는 것을 고가주택이라고 했으면 지금의 고가주택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렇죠. 뭐 적어도 12억이나 15억이나 한 20억 이상 돼야 뭐 고가주택. 이거 20억 그 돼야죠.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럼 9억 넘는 게 몇 퍼센트였어? 뭐 10%였어? 그렇죠. 뭐 그런 기준이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만이 상태라면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죠. 예, 이런 불만이 안 상태라면 나올 수가 결국 없죠. 뭐 그냥 세금을 걷겠다는 그렇죠. 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무조건 세금 뭐 그냥 막 증세 정말 내 주머니 털어가려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는 문제네. 그래서 요 문제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러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뭐 9억 1세대 주택이면 세금 안 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예. 그 세금을 내도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냈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거주 안 하면 세금이 이제 엄청나게 낼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알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저 12월 말까지 팔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아 지금 이 내용.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여전히 1세대 1주택이면 난 거의 세금 안 내는 거야라고 지금 그럴 수도 있, 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1주택자 문제, 저 이제 공제 문제 이것도 참 이건 문제는 문제고 또 좀 지금 문제 지금 뭐 현재 그 이 세금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예.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면 예. 세금이 너무 많아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처분한 뒤에 남는 자, 게 예. 세금을 냈어. 예,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 돈으로 남은 돈으로 예, 남은 돈으로 뭐랄까 그 팔기 전에 그 자산과 같은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만약에 20억짜리를 팔았어. 예. 근데 팔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세금을 한뭐 5, 6억 기본으로 7, 8억 뭐 7, 8억 낼 수 나가는 있죠. 거죠. 네. 그럼 12억이야. 예. 12억 가지고 20억짜리 부동산을 살 수가 없잖아요. 세금 뭐 빚내야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재산이 네. 쪼그라든다는 그렇죠. 거죠. 재산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재산이 거죠.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건 재산이 쪼그라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네. 처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처분하는 순간 재산이 쪼그라든다. 예. 그 쪼그라든 재산을 가지고 옛날과 같은 부동산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또 현금을 또 쥐고 있으면 또 불안한 거예요. 이걸 뭘 해요? 어차피 지금 뭐 현금 갖고 있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팔 수가 그러니까 팔아봐야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안 팔고 있으려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거죠. 이제 그렇죠. 종부세 때문에. 종부세를 계속 막 종부세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거죠. 종부세를 때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 오로지 이제 증여밖에 없는 걸로 판단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좀 그런 쪽에 좀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팔면 재산이 쪼그라든다.
근데 1주택자는 어차피 1주택자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은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양도세 부분이 어차피 문제 똑같은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예. 이 1주택자도 결국 20억짜리를 만약에 판다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지금 이제 보유 1주택자 같은 경우 이제 특별공제, 장기보유 예, 특별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는 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2, 3억 내요. 그것도 이거 또한 2, 3억은 예.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어차피 재산이 쪼그라드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파는 거죠. 그렇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파는 정말 거죠. 필요해서 이걸 예, 빨리 뭐 예, 예. 필요에 의해서 팔아야 되는 예, 경우가 예, 아니라면 예.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그 자녀들도 집을 사야 될 건데 어차피. 예. 그래서 자녀들도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사냐고요. 저걸 팔아가지고 주면 집을 사겠냐고 못 사죠. 못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으로는 못 사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래서 증여해서 예.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이거를 좀 유지시켜서 보유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 지금 그 이제 오늘 나온 것 중에서는 뭐 예. 그때 다음 이제 된 건데 종부세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 내년부터는 이제 그 이 주택 조정지원의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종부세 거의 뭐 폭탄급이죠. 그렇죠. 예, 예. 2배 올랐으니까. 네. 예, 2배 올랐으니까 폭탄급이죠.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고통이 이제 심할 거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 6월 1일 전에 그 어떤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 종부세가 이제 12월 달에 나오니까 그때 약간 어쨌든 올라간 올해, 것들. 예, 올해는 뭐 그래도 올해 공시 가격이 많이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예. 작년하고 종부세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내년도 종부세 생각하면 잠도 예. 안 올 거예요, 요새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내년 6월 1일이 이제 과세 기준일이니까 예, 예. 그러면 결국 올해 연말과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연말과 내년 6월 5월 말. 그렇죠. 이제 그 사이에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해서 그렇죠. 예, 예. 뭐 아이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 만약에 매물이 나온다면 그때쯤 매물이 나오거나 하면서 그런 매물이 나올 시중에서 예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뭐 빨리 팔아야지 해서 뭐 싸게라도 혹시라도 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좀 그렇죠. 있을 가능성은 좀 있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예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예. 만약에 판다면 판다면 시기는 연말 1주택자들은 연말 안에. 그렇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은 이제 5월 말 안에. 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처분을 하려고 할 것이다. 네. 팔려고 한다면. 네. 그럼 결국 그런 매물들이 조금은 나오겠네요. 뭐 안 나 절세 측면에서 어찌됐건 뭐, 예.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갭 투자하신 분들은 좀 대책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사실 그분들은 대책이 없는 거고요. 뭐 그거야 뭐 저희가 예. 어떻게 뭐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상황이고 대책이 없는 거. 예. 거기다 지금 또 법인으로 지금 간 것에 대해서 완전히 막아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과세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요. 예, 이 부분도 오늘 이제 조선일보에 보니까 그 다가구 주택인가 예. 연립인가 이렇게 예, 사가지고 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법인으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유리하니까 예, 이렇게 예. 했던 분이 이제 그 우리 저 뭐 기사에 있는 토론 나왔던데. 예, 맞아요. 예. 그 이런 좀 법인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업을 하는데 법인으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그게 탈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인 대표를 그렇죠. 안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이미 다 저질러 놨는데 거기다가 그냥 어떤 퇴로도 안 열어주고 그냥 완전히 폭탄을 터뜨려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진퇴양난이죠, 이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 이게 이제 지금 정부는 근데 이제 얘기가 그건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 잘못은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니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미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때 이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물론 법인은 아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라.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건 세금 혜택도 주고 할 테니. 사실 그게 벌써 불과 겨우 한 3년 전인데. 그렇죠, 3년 전. 이것을 이제 와서 말 바꾸면서 무조건 뭐 그러니까요, 특히 법인은 마치 그냥 뭐 악의 소굴인 것처럼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인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방법도 다 막아놨어요. 주택에 대해서는 예.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가기도 쉽지 않고요. 가면 뭐 이미 있는 사람들도 취득세도 엄청나게 내야 되고요. 취득세가 12% 11%. 12%죠. 예. 그다음에 뭐
팔면 양도세도 저 법인세도 또 20%로 또 할증과세하고 예, 종부세도 뭐 공제도 없이 그냥 3% 6% 예, 6% 예.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법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책이 없어요. 이 중에는 어쨌든 또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게 처음부터 저게 어떤 불법이었다면 예. 그럼 뭐 여지가 없죠. 혼나야죠. 그렇지만 예.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거를 좀 구제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 내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퇴로 예. 이런 것들이 좀 엑시트 플랜이 좀 엑시트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예.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 법인을 가지고 했던 분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에요. 예.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이제 뭐 비트코인에 한번 이제 갔다가 이제 오고 왜냐하면 뭐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런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갭 투자하면서 돈 번다고 하니까 그냥 젊은 애들이 부동산 공부 무지하게 하면서 지금도 엄청 하죠. 사실. 예, 그러면서 갭 투자를 엄청 했다고요. 맞아요. 엄청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떡하니 이제 이렇게 되면 걔네들은 정말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애들이 꽤 많죠. 그래서 보면 주변에 젊은 애들이 이 갭 투자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유행처럼 막 이렇게 번졌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애들이 그랬어요. 예. 30대 뭐 이런 애들이. 예.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또 주식으로 좀 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애들이 지금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주택 한 두 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법인으로 뭐 할 생각을 그렇죠. 사실 못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런 뭐 좀 한번 해보자고 막 했던 애들이 이제 주로 좀 이번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퇴로를 좀 열어줬으면 조금이라도 선의의 피해자는 좀 구제를 좀 하자. 좀 뭐 이런 그런 취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 강남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뭐 팔라고 그래도 안 팔아요. 뭐 알았어. 근데 물론 걱정은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자녀들이 이걸 주택을 증여받는데 증여세가 7억 나오잖아요. 예. 그럼 애들이 증여세 낼 돈이 없으니까 예, 그걸 또 증여해야 돼요. 7억 어떻게 내겠어? 그러면 또 현금을요. 예. 그 7억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현금을 한 11억을 줘야 돼요. 저야 이제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까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 20억짜리를 증여하면 세금이 7억 나오는데 예. 7억을 내기 위해서 또, 또 세금을 예. 돈을 현금을 더 4억을 줘야 더 줘야 되니까.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20억짜리 부동산 주면서 현금으로 한 2억을 줘야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참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아, 뭐 여튼 뭐 한동안은 좀 계속 바쁘시겠네요. 요즘에 세무 상담하시고. 네, 요즘에 뭐 계속 전화 와가지고 네. 이런 걸 이제 뭐 신세 한탄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납세자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한다. 예. 공부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나게 해요. 뭐 공부 안 했다가 이 세금이 뭐 너무 큰 폭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가끔 배운다니까요. 아 이게 세법이 좀 단순하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느낀 게 되니까. 예. 이거 세무사도 모르는 세법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나. 네. 그리고 납세자를 이렇게 공부하게 만들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말입니다. 아 이거. 여튼 뭐 하여간 오늘 뭐 어떻게 네. 뭐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 오셔서. 예. 자주 출연시켜주세요. 네네. 아 종종 놀러 오십시오. 저희 땅짓고 회의실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네.